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님들. 자, 오늘 장은 어제와 달리 꽤나 괜찮았습니다. 바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휴일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겠죠. 자, 끼리님들, 내일은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따뜻한 증시였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우리나라에서 15조를 매도했죠. 그런데 그 대신에 산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뭔지 보고 마지막으로 공모주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과연 지금 공모주 이제부터는 또 하면 안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린이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휴일 전날에 이렇게 장이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오늘 짧게 공부하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코스피는 3175, 1.3% 상승, 코스닥은 969, 0.7% 상승, 양호한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이렇게 끌어올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굳이 안 좋은 점을 찾자면 외국인이 3천억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달러가 꽤나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찜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오늘 등락 종목은 580대 278, 827대 489, 한 3개 중에 2개 정도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분들이 6,700억 매도, 외국인이 3,000억 매도, 기관이 9,700억을 매수했는데 그 중에 9,400억, 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기금을 400억을 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에 영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팔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이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혹시 증시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이 조금은 방어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예전까지는 3천까지 내려가야 연기금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3천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연기금이 방어에 나선다면은 3,100이 깨지는 순간부터 연기금이 크게 매수해서 방어를 해주지 않겠나, 그 부분은 우리에게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조금 산다. 자, 환율은 1129원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0.7%나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내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물 시장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은 찝찝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일단 휴일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오르면 물론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떨어질 수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다고 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일 저녁쯤에 한 번쯤 보시고 그 전까지는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이 좋아서 그냥 이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가 좋았나? 철강, 금속,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설도 괜찮았고 증권, 전기, 가스업, 기계, 서비스업, 은행, 운수장비, 의약품, 뭐 거의 전체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철강이 다시 좀 회복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삼성전자 0.25%, 야, 코스피가 1%가 넘게 상승했는데 이 정도는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위로 올릴 주체가 부재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그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 같은 장에 3.4%를 상승하며 유의미한 상승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저 기리세계, 기리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둘 중에 뭐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단기로 본다면은 SK하이닉스를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로 본다면은 둘 다 삽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같이 장이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거기에 반응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또 외국인들의 희생양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자면 올라갈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에 관련된 뉴스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K하이닉스에 관련된 뉴스가 뭐가 있는가? 국내 파운드리 기업 키파운드리 완전 임수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한 기업이 벌벌 떨고 있다. 떨고 있다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걱정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업은 바로 DB하이텍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 파운드리 2배 확대에 증설 고민 커진 DB하이텍. 자, 반도체 업계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SK하이닉스 파운드리 사업 본격 확대를 발표하면서 가장 긴장하는 것은
DB 하이텍일 겁니다. 자, 최근 한 1, 2년 정도 DB 하이텍은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증설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앞서 나가니까 하이텍도 야, 우리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DB 하이텍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0위권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그런데 DB 하이텍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파운드리 시장 수요가 얼마나 유지될지 자신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첫 손에 꼽힌다고 하며 설령 증설을 결정한다고 해도 생산 라인을 건설해서 장비를 도입하고 양산하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텐데 그때쯤이면 슈퍼사이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투자비를 회수하기는커녕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던 DB 하이텍이 SK 하이닉스가 저런 식으로 나아간다고 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주식이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그 결정이 어떤 회사한테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끝에 가면은 다 위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오늘 마이너스 30% 하한가죠. 그런데 시가가 28,000원, 종가가 28,000원, 점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한가를 맞은 경험은 없습니다. 물론 하한가 그 근처까지 간 기억은 당연히 있으나 하지만 하한가 가기 전에 뭐 손절을 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냥 하한가가 아니라 점 하한가죠. 이 말은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쭉 올라가던 키네마스터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그 이유는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키네마스터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인 키네마스터 매각 이슈가 무산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린 사람은 이미 다 여기서 팔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 기릿에게는 좀 역사적인 기업이죠. 바로 제가 첫 번째 영상 올린 게 바로 이 키네마스터 기업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뭐 만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정신 차려보니까 2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올라갔지? 라고 하는 찰나에 그때 샀어야 됐는데 3만원이 되고 왜 또 3만원이지 하는 찰나에 4만원이 되고 이렇게 6만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 이슈, 다른 해외에서 이 회사를 산다라는 그런 매각 이슈는 보통 그 회사의 호재로 작용하는데 6배나 오를 정도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항상 느낍니다. 많이 오른 거는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이제 경제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끝내고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테슬라 6천억 매도, 영화 빅쇼트 주인공의 베팅,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이클 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기린이분들은 무조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기릿도 특히 작년 코로나 때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인버스 살까 말까 고민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5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테슬라 하락 숏 포지션을 공시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테슬라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 크레딧에 의존하는 것도 회사의 장기적 전망을 방해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규제 크레딧이 뭔가? 지금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반면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야, 좀 친환경이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나 봅니다.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규제 크레딧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바로 뭔가? 친환경 차에 관련된 거를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그런 차들을 꼭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를 규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100대 중에서 20대를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10대밖에 못 만들었다. 그렇다고 아유 배째 이렇게 말할 순 없겠죠. 그 대신에 이런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들은 테슬라한테 가서 이런 규제 크레딧을 사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금액이 엄청나서 테슬라를 흑자 전환하게 만든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규제 크레딧이 없다면 지금 아직도 테슬라는 적자 기업일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자동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생산함에 따라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테슬라부터 환경 규제 크레딧을 구매할 필요가 표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게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기 때문이죠. 그 말은 더 이상 규제 크레딧을 살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가면 갈수록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테슬라 하락 숏 포지션을 공시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었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메리츠증권 배당 성향 축소에 주가 와르르 고배당주 끝났나?
자,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혀온 메리츠증권의 배당 성향 축소 소식에 하루 새 주가가 급락했다. 메리츠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무려 14%나 하락했다고 하는군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 장대 음봉이 박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메리츠 하면은 좀 탄탄한 회사, 안전한 회사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배당 성향이 뭐길래 그거를 줄인다고 하니까 주가가 10몇 프로가 빠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테마주에 투자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야, 솔직히 메리츠 증권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10몇 프로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 충분히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끼리 또 100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은 지난 14일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배당 성향을 순이익의 10%로 유지하고,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였죠. 지난해까지는 순이익의 52%에 달했던 배당 성향이 1년 새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주당 배당금은 320원이었는데, 그리고 이 덕분에 항상 고배당주로 불렸죠. 그런데 올해 예상 배당금은 7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배당 성향 하락에 따른 단기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KB증권은 이날 배당 성향 하락을 이유로 메리츠증권의 목표 주가를 4,000원으로 종전 대비 16%나 하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한 이유는 5월 14일 공시한 중기 자본정책 때문이라며, 배당 성향 하락은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뭔가 다른 걸 주긴 주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주주 환원율 하락 우려와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금이 어느 정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배당을 줄였으면 다른 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배당을 줄인 대신 다른 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고, 일단 배당은 줄이고 다른 거는 추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자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 발표가 나오겠죠. 배당금을 조금 줄였으니까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바로 소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은 다시 주가가 쭉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자, 이후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을 또 충분히 공부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르시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알몸 배추 파문에 결국 중국 김치 수입 4년 9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다고 하네요. 자, 한 달 전쯤에 이런 뉴스를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몸으로 김치를 담그고 그다음에 뭐 포크레인으로 퍼고, 정말 비위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중국산 김치 불매 운동이 퍼지면서 음식점들이 김치 원산지를 소개하는 형태도 많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장난쳐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큰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시각도 나왔습니다. 중국산 김치가 너무나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과를 까봤더니 동월 대비 17%나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고, 2019년 6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1,00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공부했던 기업이 딱 하나가 있었죠. 김치 관련주 대상. 요즘 되게 잘 가고 있더라고요. 이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식료주는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분들 꼭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한국에서 15.7조 팔고 어디 걸 샀나 라고 봤더니 미국 걸 샀다고 하네요. 아마존, MS,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을 샀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공감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다는 걸 과거에서도 그리고 미래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국민연금이 지난 1분기에도 미국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관망했던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빅테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으며, 또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전량 매도하고 MSCI USA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입한 점도 주목된다고 합니다. 자, 국민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뭔가 1등은 애플 5.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4.3%, PBUS ETF가 3.5%, 그 다음에 아마존이 3.4%라고 하네요. 플러스 국민연금이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어디냐, 바로 테슬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무려 712%라고 합니다. 자, 기대분들 이걸 생각하면은 테슬라 덕분에 우리의 미래의 국민연금이 조금 빵빵해졌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고마워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애플은 243%, 마이크로소프트는 177%, 아마존은 168%, 페이스북은 108%, 알파벳 C는 122%, 알파벳 A는 135%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이걸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죠. 그래도 국민연금 주식 투자 잘 한다. 두 번째는
역시 장기 투자가 답이다. 자, 기아 새 로고단 K9 출격, 3년 만에 대형 세단 판 흔들까? 앞모습을 보니까 전 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좀 이쁜 것 같고, 그 다음에 K9이 보면은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 정도면은 대형 세단이라고 불릴 수 있다 라고 봤는데, 개인적으로 아니 뒤가 좀 옛날 그 구아방 기억나시나요? 아반떼 구형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개구리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차에 모신 저 기리씨 봤을 때는 뒤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또 실제로 보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개인적으로 항상 궁금한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 남바 적힌 거 있죠. 이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꼭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번호를 어떻게 정하는지. 자,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대만이 오르락 내리락 코인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 모범 대만, 코로나19 급증에 사재기 패닉, 중국도 비상이라고 하네요. 특히 대만은 어제 207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아 창궐 위기에 직면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명대로 늘어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며칠 만에 100단위를 넘어선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작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현상인 사재기 행렬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다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한동안 먹을 거를 비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중국과 대만 양안은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인들과 대만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그동안 대응도 느슨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긴장해야 되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19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되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기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걸려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공모가 밑도는 시초가 속출, 새내기주 예전 같지 않네. HPO, CNC 인터내셔널 시초가 공모가 아래. 끔찍한 결과죠. SKIT 이후로 3번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대신증권에서 IPO를 하면 좀 이런 대신증권 안티는 아니지만, 잠깐 대신증권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휴일이 끝나고 목요일날 또 다른 게 상장하겠죠.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 연속 미끄러지는 걸 보니까 차기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IPO 광풍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장 당일 주가 하락을 하면은 기업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는 20일 상장하는 샘CNS는 일반 경쟁률 1100대 1, 21일 상장하는 제주맥주는 1700. 그런데 이게 오타죠. 21일날 상장하지 않습니다. 제주맥주는 다음 주에 상장하고요. 그리고 삼령 SNC는 2391에 1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마저 만약에 주가가 미끄러지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극도로 나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시초가에 매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 기리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공모가 미출 밑도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는 것마다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SKIT 때 어느 정도 과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과열이 되면은 주가 하락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야 그때 상장하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아니면은 크래프톤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린이분들, 일단 이번 주 목금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혹시나 미끄러진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달력을 보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은 샘CNS가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삼령 SNC가 상장을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매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진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수요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제주맥주 진 시스템이 상장한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M 코리아 IPO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요? 하나금융투자에서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기업 4개를 빠르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특수 끝났나? 라면업계 1분기 실적 뚝. 자, 내용을 보시면 라면업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가 가라앉고, 아까 보시다시피 사재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가 가라앉고 밀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라면 대표주 하면은 농심이겠죠. 그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농심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을 해야 될 텐데요. 하지만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연유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팩트입니다.
자, 과연 올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농심을 비롯한 라면 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에코마이스터 상장 폐지 공시. 이런 거 기린이분들 본 적 없으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 이렇게 1,600원 하던 기업이 550원까지 내려와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거래가 정지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상장 폐지 이런 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상장 폐지 레드 빨간색이 가득가득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린이분들 모든 적자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 일단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때 절대 그냥 매출을 보시고 빨간색인 거는 일단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투자 경력이 많이 쌓이시고 난 다음 야, 이 회사는 진짜 보석이다, 숨겨진 진주다, 이런 게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때 이제 들어가시고,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시다면 일단 무조건 빨간색인 거는 믿고 거르자, 믿고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윈스 1분기 실적 악화로 주가 바닥, 하반기에는 다르다. 자, 윈스는 디지털 금융시대 넘버원 보안기업이라며 주가 전망 긍정적에 적정 주가 26,400원을 제시했다. 자, 윈스는 국내 최초 5G용 보안 시스템 개발업체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보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 정부에서도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중소기업 보안 투자 지원 및 보안 유망 기업 육성 등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혜를 윈스라는 기업이 볼 수도 있겠죠. 게다가 동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토스, 금융사 MTS 등에도 보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끼리 또 이 부분에서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통신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통신의 보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안이 마찬가지죠. 절대 보안에는 적당히라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넘쳐야지, 이 정도 넘쳐야지 좀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회사든 이 보안에 돈을 아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 대안은 아마도 윈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저 기릿은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윈스의 차트 오늘이 왜 이러죠? 자, 이거 왜 이러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있었네요. 어쨌든 이 윈스라는 기업은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 기릿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아니죠, 수요일날 한번 꼭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매일 유업 2, 4분기 실적 개선 예상. 자, 투자위원 매수와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으며 편의점 채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공류, 컵, 커피 등 고수익 제품의 매출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탄탄한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해 날씨 영향으로 부진했던 음료 총수요는 전반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올해는 셀렉스 매출 확대와 기저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가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린이분들 이 매일 유업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였던 남양 유업이 지금 현재 마케팅 실패로 상태가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수혜가 충분히 매일 유업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